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제가 K리그 프런트가 되는 법이라는 영상을 처음 올리면서 이 스토커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올린 영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 시리즈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K리그 프런트 입사 관련 컨텐츠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최근 몇 달 동안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메일 중에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내준 메일들 몇 개를 좀 모아봤어요. 그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구단 프런트 입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입사 관련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메일로 보내줬었는데, 그 보내준 친구들의 메일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좀 비슷한 내용들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좀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왔는데, 자, 첫 번째, 학력. 어느 정도 학력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메일을 보내준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생 1학년에서 2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아마 학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구단 프런트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느냐, 어떤 이제 학력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뻔한 얘기긴 해요. 그냥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좋은 대학으로 가라.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어른들이 하는 진짜 뻔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잔소리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셔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당연히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벌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축구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들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축구단도 똑같습니다. 흔히 이제 축구단 안에서도 이제 좋은 구단이라고 지칭이 되는 그런 구단들의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학력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채용고가 떴을 때 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 서류에서 어지간하면 좀 컷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학력을 커버할 수 있는 어지간히 좋은 뭔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1차로 학력에서 컷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시민구단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 학벌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해놔야지 입사에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그냥 시민구단 입사할래요 이렇게 콕 집어서 목표를 이렇게 막 하향해서 잡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는 시민구단을 연고를 하는 출신이고, 그래서 나는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응원하는 우리 지역의 연고팀 그냥 시민구단 입사할래요?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저는 K리그 구단 프런트로 입사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K리그 프런트로 들어가서 제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능하다면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로 일단 입학을 하는 거를 1차적 목표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해외 유학 출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 간다고 끝난 게 아니고 무조건 막 취업이 보장돼 이런 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의 완전 1조건이라는 거, 딱 최소 기본 조건이라는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 친구들이 했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두 번째, 아마 학과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앞에 말한 첫 번째가 그럼 어떤 대학교를 가야 돼요? 학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전공은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저마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다를 거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린다면, 가능하다면 스포츠 마케팅 학과나 체육학과가 조금이나마 좀 연관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 꼭 체육이나 스포츠 마케팅 계열이 아니더라도 일반 뭐 경영학이나 그런 전공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취업과는 조금 밀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공들조차도 따지고 보면 필수적인 거는 꼭 아니다. 이제 현직 프런트 분들도 반드시 그 전공을 나와서 그 프런트로 들어오신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했던 얘기지만 이제 뭐 그래도 가능하다면 방금 언급했던 전공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기는 하겠죠. 여기서 나아가서 만약에 대학까지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좋은 대학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구단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세팅값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정리하자면 가능한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서 그 학교에 있는 뭐 경영학과라든지 스포츠 마케팅학이라든지 혹은 뭐 체육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베스트긴 하다. 혹시나 제가 1월 달에 올렸던 제 K리그 프런트 입사 관련된 영상들, 저의 이야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D님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안 나왔잖아요. 그냥 그 축구학이라는 특성학과를 가서 구단 프런트가 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호남대 축구학과를 나왔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제가 엄마한테 그냥 등짝 스매싱을 이제 맞아가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제 위닝 11 하고 나 풋볼 매니저 하고 이제 축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을 쳤을 때 수능 점수에 맞춰서 그냥 이제 이제 제가 본가가 대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영남대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었고, 제가 뭐 공무원을 하겠다거나 뭐 꿈이 있어서 행정학과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들어간 게 영남대 행정학과였어요. 어차피 뭐 내가 뭐 수도권으로 가야겠다라든지 서울에 있는 뭐 회사로 들어가야 겠다 그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당시에는 그냥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구에서 취업을 하고 내가 응원하는 대구 FC 경기를 보러 다녀야지라는 딱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적당하게 점수에 맞춰서 영남대를 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나 축구 산업에서 일을 할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니까 영남대 행정학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가 23살 요럴 때였어. 23살, 24살. 그 나이에 내가 다시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상위권 대학으로 들어간다?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 봤어요. 애초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맘먹고 공부한다고 한들 1년 만에 공부해서 내가 한 번에 상위권 대학으로 갈 만큼 점수를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힘들 거라고 봤고, 제 그 딱 상태에서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은 좋은 대학으로 다시 가는 거는 힘들겠지만 축구나 스포츠 마케팅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를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찾다가 이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를 신입학하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해서 이제 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나는 전공을 보고 스포츠 특성학과를 가서 뭐 K리그 구단 프런트를 준비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저는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선은 정시든 수시든 좋은 이제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셔라.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있는 전공들 중에서 그런 뭐 경영학과라든지 스포츠 마케팅 학과라든지 이런 전공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 그게 아니면 그냥 상위권 대학교에 뭐 다른 전공들을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현실적으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차선으로 완전히 스포츠에 특성화돼 있는 그런 이제 전공이 있는 학교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제가 뭐 K리그 프런트 안에서도 좀 마케팅 팀에 좀 특성화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단 업무들 보면 홍보팀도 있잖아요. 홍보팀 같은 경우는 또 준비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팀은 당연히 이제 미디어 계열 전공을 좀 필수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그 분야의 그 전공이 되든지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그런 전공이 되든지 어쨌든 그런 관련된 전공으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SNS 같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채널 운영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주셨던 질문은 대외 활동이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언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원어민들하고 대화했을 때 전혀 의사소통이 문제없는 정도로 영어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비즈니스 영어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이제 실력에 비례하는 영어 어학 성적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 어학 성적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번 시즌에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올렸던 그 공고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 채용 거기 이제 우대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거기 보면 어학 성적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토익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요 정도의 점수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정말 딱 대놓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수에 맞춰서 어학 공부를 병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적 여건이 되면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를 하나 정도 더 하시는 게 정말로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구단에 일하고 계시는 제 지인들도 보면 다른 외국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상당히 포르투갈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본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영어 말고 다른 업무를 써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하게 돼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제 원정을 가서 그쪽 구단 관계자들이나 이제 AFC 관계자들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 모든 이제 해안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유리하고, 의외로 포르투갈어 많이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선수 지원팀이나 전력 강화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시더라고요. 그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언어들도 한번 시간적 여유가 되면 고려해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고등학생 나이 시점에서 요거를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일단은 요거는 대학교 들어가서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거기 그리고 나서 학과, 그렇게 해서 입학하고 나서의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외 활동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스포츠나 뭐 축구 쪽 관련된 그런 이제 기관이나 뭐 그런 구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대외 활동들을 좀 참가하셔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그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고, 제가 대외 활동을 항상 강조 많이 하거든요. 막 그렇게 대외 활동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면 꼭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외 활동을 해봄으로 인해서 이 내가 좀 동경의 대상이었던 구단 프런트가 정말로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아닌가를 직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구단 대외 활동을 해봤는데 이거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내가 좀 목표를 삼아서 좀 취업 준비를 할 만한 직업이 맞을까? 라는 걸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할래 하면 정말 이제 가는 거고, 아니면 빠르게 다른 활로를 찾아서 다른 진로를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은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과 별개로라도 꼭 대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채용 공고를 종종 보다 보면 어쨌든 채용 공고에 올라오는 우대 사항들을 보면 경력직을 우대한다, 그러니까 실무 경력 있는 사람들을 좀 우대합니다, 우리는 인턴십 경험 있는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라는 그 우대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들이 있으니까 그 경력직 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력서 한 줄 추가할 수 있는 포풀이 있지만, 사실 일반 대학생들이 나는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력 쌓을 수 있는 그것도 아직 못 해본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대학생분들은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건데 그 회사에서 뭐 경력직 우대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경력직 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경력 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해보면 그 대외 활동이 그 회사에서 인턴십 한 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분들이 대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좀 커버가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은 꼭 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생 친구분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네 번째, 자격증. 어떤 자격증 따야 돼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제 의견 말씀드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 어학 능력을 증명해주는 자격증은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지도자 자격증, 심판 자격증, 뭐 스포츠 경영관리사 이런 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고등학생 그 친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얘네들을 하겠다고 하시면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최우선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 하시고 이제 외국어 공부하시면서 해야 능력 이제 키우시고 그런 것들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학점 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하시면서 남는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 자격증 공부까지 해서 취득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 우선순위 다 내팽겨쳐두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따겠다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스포츠 경영관리사 예를 들어보면 사실 그 스포츠 경영관리사 내용들이 보면 이론적인 것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구단에 취업을 했는데 경영관리사 땄을 때 그 내용들이 실무에 막 연관되거나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거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스포츠 경영관리사나 이런 자격증들은 그냥 내가 지원서를 넣을 때 이력서에 그 포트폴리오에 넣는 한 줄 추가하는 정도밖에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셔도 되는데 또 굳이 안 따셔도 된다.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 친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메일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들 그 중에서 4개를 추려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등학생 친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0대 후반의 나이시고 어떻게 보면 취업까지 뭐 늦어도 10년? 뭐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한다고 보고 뭐 한 27, 8로 보면 될 거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4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조급하실 필요 없고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가시고 좋은 학과를 가시고 아니면 그런 스포츠 특성 학과를 가시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 그리고 학점 관리 그리고 대외 활동 그렇게 3가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라. 플러스 알파 뭐 시간이 되면 자격증은 취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매일 궁금한 점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많이 유용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다. 오랜만에 하니까.